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와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클리스만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경기였어요. 클리스만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경기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굉장히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방식의 축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의 활용법이었어요. 손흥민은 조규성의 살짝 아래에 있는 세컨톱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했는데요. 보통 이 자리의 선수는 상대의 압박 대상 1호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만 있어서는 볼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으로만 딱 봐도 다른 공격진들한테 볼을 뿌려주거나 아니면 중거리 슛 같은 걸 때리기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의 경우에 이런 선수를 아래로 내린다든지 아니면 측면으로 빠지게 만들든지 혹은 다른 선수를 추가적으로 가담시켜서 압박을 분산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다른 전방 자원들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꽤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에도 갑작스럽게 이 양 윙어들과 원톱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이러면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일단 이 선수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롱패스를 때려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크게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칸 아래에 떨어져 있는 손흥민한텐 공간이 생기고 여기로 패스를 넣어서 손흥민이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게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손흥민 활용법 첫 번째 패턴입니다. 손흥민의 멋들어진 턴이 나왔던 이 장면도 그랬죠. 상당히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었지만 이 중앙에서 중앙으로 투입하는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나온 그림이에요. 여기에선 콜롬비아의 센터백 하나가 튀어나와 손흥민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붙들어 왔기 때문에 손흥민이 볼을 터치하는 순간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여기에서 기가 막힌 터치를 통해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그대로 볼을 전방까지 운반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 방식 하나만을 쓰기엔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손흥민한테 패스를 넣어주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중미로부터 공미에게 볼이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 중미한테 볼을 넘기는 작업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게다가 중미들이 설령 볼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가 여전히 중앙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흥민을 향해 중앙에서 중앙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성공시키기가 많이 힘듭니다. 아마 감독이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라고 주문을 내렸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을 보고 풀어가라는 건 중미들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겠죠. 그래서 하나의 패턴을 더 준비했는데요. 아까 전방 3톱이 갑작스럽게 앞으로 침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엔 진짜로 그 전방 선수들을 향해 롱패스를 때리는 겁니다. 이건 꼭 중미들을 거쳐서 시행될 필요가 없는 패턴이에요. 그냥 여차하면 센터백들이 때려도 되는 일이거든요. 롱패스의 주목표가 되는 건 원톱인 조규성이었는데요. 후반엔 오현규가 들어왔는데 오현규가 나왔을 때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톱한테 한 번에 찔러준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이 원톱의 1차 목표는 이 롱볼을 등을 지고서 받아내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손흥민한테 넘겨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손흥민이 뭔가를 만들어낸다. 첫 번째 패턴과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얻어낸 효과는 똑같죠. 결국 이 두 가지 패턴이 노리는 공통점은 이겁니다. 우리의 중원 및 후방 선수들은 상대의 전방 자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전방 자원들은 상대의 수비 자원들을 뒤로 밀어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중간에 있는 손흥민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의도적으로 공수 간격을 넓혀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패스가 투입되는 거리 자체도 길어지니까 보다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축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각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뭔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먼저 원톱에게는 앞에서 버팅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될 거예요. 상대 센터백들과의 힘경합을 이겨낼수록 기회를 만드는 작업이 쉬워지거든요. 둘째로 중앙 미드필더들한테는 도전적인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마인드와 아주 왕성한 활동량이 요구될 겁니다. 이 컨셉은 공격과 수비 간격을 의도적으로 넓히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중미들이 얼마나 잘 뛰어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가겠죠? 셋째로 센터백들에게도 롱패스 능력이 많이 요구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원톱에게 찔러준다는 패턴은 굳이 중미들이 아니라 센터백들이 해도 되거든요. 상대가 우리의 중미들만 딱 틀어막고 있을 때 특히 효과적이겠죠? 아마 콜롬비아전에서 보여준 이 컨셉은 이후 우루과이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걱정되는 점도 없지는 않아요. 일단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다는 점과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를 빼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장점에도 꽤나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에서의 모습은 어떨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